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사를 읽어드리는 시간 제2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올리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병원도 왔다 갔다 한다고, 다른 게 아니고 무릎이 요즘에 안 좋아져가지고 무릎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찍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좀 뒤로 좀 미루다가 이제서야 좀 찍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신문 기사 읽기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쓴 오마이뉴스 기사를 토대로 지금 신문 읽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음, 첫 번째 편은 그 지금 외국인 혐오 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지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제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를 토대로 내용으로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됐는지. 어, 일단은 현재는 조지아 이 코카서스 동유럽 끝자락에 있는 이 조지아는 현재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몇 개 주요 국가, 뭐 영국, 뭐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 이런 나라 그리고 미국도 그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일본도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행정 명령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활 영역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지아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조사한 그 내용을 기사에 담았는데요. 먼저 중국 우한에서 집단 폐렴 의심 증상이 보고된 게 공식적으로는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집단 폐렴 의심 증상이 이제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첫 보고가 된 게 2019년 12월 31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한 3주 뒤인 1월 23일에 드디어 이제 우한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첫 집단 폐렴이 보고가 됐고, 그리고 도시를 전체 봉쇄하기까지가 한 3주 정도가 시간이 걸린 건데, 왜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좀 더 빨리 봉쇄를 하지 않았을까? 중국 우한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뭐 이게 과연 이 정도까지 감염력이 어, 감염세가 이렇게까지 셌는지 사실 그 초기에는 모르는 거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월 23일 날 전체 봉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이미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가 기사에서 조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인구 천만 국제도시 우한에서, 그러니까 인구 천만이에요. 서울, 경기도를 합한 것 같은 규모의 엄청나게 큰 국제도시죠. 여기에서 발병한 코로나가 이제 감염률까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1월 23일 날 도시 전체를 우한이 봉쇄를 했고, 조지아는 1월 29일을 기점으로 1월 29일에 중국발 항공기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발 항공기를 차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동양인 혐오가 이제 점점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중국발 항공기를 전면 차단하니까 아시아인이면 무조건 피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건데 무조건 피하고 보자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조지아 정부도 그 29일 전후로 해가지고 입국을 시도하고 또 입국을 한 이제 동양인들 특히 중국,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어, 진단 역학조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때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조마조마한 게 만약에 여기에서 중국이나 한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은 어, 어,
정말 조지아에서 저희들의 그 신변이요. 그쵸. 신변이 뭐예요? 신변 안전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전개됐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결과가 그 당시 이제 아시아인들 대상으로 한 이 역학 그 진단 결과가 전부 다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더 일이 조지아에서 좀 복잡해졌어요. 조지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중국 차단한 거 정말 잘했다. 이제 여기만 확실히 봉쇄하자. 이런 스탠스를 딱 취했을 텐데 이게 그 조지아에서 이제 감염 사례가 이제 첫 나온 게 2월 26일이거든요. 2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1월 29일 날 중국 항공기를 차단을 하고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중국 우한 넘어서 중국 전체 항공기를 차단하고 그 이후에 뭐 한국 차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됐는데 조지아에서 첫 감염 사례는 2월 26일이었습니다.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 사례가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경유에서 넘어온 자국인이었어요. 조지아 분이셨어요. 그리고 2월 28일, 정확히 26, 그 첫 번째 감염자 발표 이틀 뒤인 28일에 이탈리아를 다녀온 자국 여성이 두 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시아인은 없었어요. 실제로 여기 이 당시에 조지아 첫 번째 감염자, 두 번째 감염자, 지금은 아마도 자가 격리 중인 아시아인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 중국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전부 자국인이었고, 그것도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자국인이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그 2월 26일 기점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제 기사에 쓴 게 이 대목입니다. 서양에 이런 통념이 있죠. 6다리만 건너면 지구에 있는 사람 모두 아는 사람들이다. 6다리만 건너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모두와 다 연결이 된다. 이거 모두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것 세계화 현상인데요. 지금 현재 인류는 제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화 시대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6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생각할 때는 어, 조지아 정부가 1월 28일 중국발 항공기를 금지한 그 시점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다 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이 기사에서도 꼽았는데 첫 번째가 굉장히 높은 감염률, 코로나. 그 두 번째가 그 발원지가 중국 국제도시 인구 천만의 중국 우한이었다는 점이지요. 예.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1월 26일 날 집단 봉쇄를 한 그 시점에서 이미 그 집단 감염 이미 걸린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전 세계로 다 이미 흩어졌었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1월 28일 뭐 그때 아무리 빨리 중국이 집단 봉쇄하고 중국발 항공기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 반증이 바로 조지아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감염 사례가 그거를 반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자국인들이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여행한 자국인들이 이미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넘어오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조지아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가 이미 양성 판정이 난 시점에서 미리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 시점에 조지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항에서 진단해서 발열을 확인을 하고 발열 증세를 확인하고 이제 격리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지아 국내에 계속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3월 11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근무 중인 환경농업부
차관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환경농업부 건물이 있는 그 부지 안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같은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3월 11일에 조지아 환경농업부 차관님이 코로나 19일에 감염이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저희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 그 병에 걸리면은 굉장히 정책이 빨라지죠. 정책 결정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한데 뭐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까요? 어쨌든 고위직이 걸리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뭐 어, 선제적 어,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이지아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3월 11일 오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3월 11일 오전에 조지아 차관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도 전체 회의를 들어가서 오후에 저희 다 이제 자택근무로 바로 전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지가 이제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환경농업부가 있는 부지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저희도 바로 그 당일 오후에 재택근무를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줄이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기구가 그 소식을 다 알게 되면서 서로 저희 연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자택근무를 국제기구가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아 정부도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다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하나씩 이제 차단을 시작하더니 이제 3월 21일 정확히 10일 뒤에, 그러니까 조지아 차관이 걸리고 난 이후 10일 뒤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지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됐고요. 어, 이제 조지아의 대응은 여타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한 나라와 비슷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월 21일 기준으로는 그 마트, 그러니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 은행, 주유소 이런 것만 정말 필수적인 시설만 제외하고 전부 다 셧다운 시켰습니다. 전부 다 셧다운 시켰고요. 그러니까 어, 조지아 국민들이 뭐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뭐 백화점도 다 문을 닫았으니까요. 모든 뭐 상점들 다 문을 닫았으니까 뭐 레스토랑도 갈 수도 없고요. 클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굉장히 센 강도의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지역에서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도시간 이동을 또 금지를 했고요. 굉장히 센 정책이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조지아는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벌금이 좀 이제 굉장히 센데, 여기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3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300달러, 한 달 평균 임금이 300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행정 명령을 어기면요, 한 350달러 정도, 그러니까 1,500나리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굉장히 세죠. 한 달 한 달 봉급을 그냥 벌금으로 다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2번 걸렸다, 재범, 그러면은 무조건 3년 징역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단 굉장히 엄격한 환경을 만들었고, 어, 재범을 했을 경우에 그냥 징역형을 살게 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정말 강력하게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선제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이웃 나라인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단 감염을 좀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국 총리까지 좀 중증 환자로 이제 실려갔죠. 코로나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또 완전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은 뭐 전부 난리가 났는데요. 조지아는 현재는 이거보다 좀 더 강도가 세져서 현재는 3명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3명 이상은 절대 모일 수 없습니다. 걸리면은 뭐 벌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벌금 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구가 적어요. 조지아는
그 이웃 간에 아직까지 친밀한 공동체적 삶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 가옥이 이렇게 미국처럼 하나의 가옥식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 주공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복도식으로 이렇게 아파트 집마다 가가호 이렇게 쭉 연결된 복도식으로 연결된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가옥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집단 감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월 그때 이제 제가 기사를 썼던 3월 27일을 기준으로는요. 83명 정도밖에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어, 이렇게 굉장히 센 행정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조지아 현지 기사를 그 조지아 관련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조지아가 유럽에서는 그 확진자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감염자도 적고 뭐 그래서 상당히 유럽에서는 선제적으로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국가 또 안전한 국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전세기를 이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제가 여기 미국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미국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줘요. 지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신청하시라. 지금 언제 몇 대의 이렇게 몇 차례의 이제 항공기가 대기 중이다. 독일을 경유해서 이렇게 올 거다. 미국으로 돌아갈 거다 했는데요. 거의 안 돌아가요. 거의 조지아에 계시는 미국 분들은 거의 안 돌아갑니다. 예, 제 친구들은 가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 더 위험하니까. 예. 그 정도로 조지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초반에 지금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27일 기준으로 83명이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자는 아마도 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걸리고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 이미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 정도일 거고요. 그리고 현재 뭐 4,505명이 자가 격리 중이긴 합니다. 네, 여기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여기가 왜 그 조지아가 국가 비상사태를 환경농업부 차관이 양성 판정이 나고 나서 10일 뒤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비상사태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선포하기. 왜냐면 이거를 선포하게 되면은 모든 상점, 모든 상업 활동이 다 셧다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뭐 차관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몇몇이 무단으로 이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빡쳐가지고 정부가 그래서 이거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이제 묻지 마세요. 제가 좀 소스가 이렇게 뭐랄까요? 비공식 루트 소스가 아무래도 근무지가 근무지다 보니까 비공식 루트 소스가 있어서 네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굉장히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지정되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증상 감염도 이제 존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그 2주 이상의 이제 그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가 격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안 지키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팔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성범죄를 저질러서 하는 전자팔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쵸? 정말 이 병원체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본인과 또 이웃을 위해서 전자팔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지금 좀 이렇게 겪으면서 아, 국민의 안녕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은 그 정말 이게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초기에 이렇게 아예 그냥 그런 뭐랄까요? 그게 그런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이렇게 억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일탈자들이 있잖아요. 발생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사를 봐서 답답하시죠. 굉장히 화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 기사를 보면서 속상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알 수 없죠.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 분들은 잘 지키시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해도 전자발찌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잘 지키실 거고 또 그런 거를 착용함으로써 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 어쨌든 조지아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배경에는 그렇게 자가격리를 어긴 그런 소수자들이 있었다. 라도 하는 게 이제 제 기사의 그런 뭐 기사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경제적 여파와 사회 혼돈. 이 부분까지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너무 제가 두서없이 계속 그냥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마지막 뭐 기사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조지아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많은 제 생각이 들어간 건데요. 지금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한 테스트 베드가 됐다. 전 세계가 정말 성숙한 시민들이 잘 지킴으로 해서 행정 명령을 약하게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나라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나라일수록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아니구나.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잘 지키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체 집단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참 불편해도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참아보자. 이런 공감대가 있는 나라가 그래도 이거를 빨리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제가 뭐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적 사망자가 1만 명에 달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탱크를 동원하고 정말 수많은 군대, 경찰이 도로를 지키고 이렇게 쿼런틴을 하고 해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에서도 사람이 눈앞에서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이탈리아에서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지역의 시장, 주지사가 열이 빡쳤으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욕을 하면서 제발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쵸? 근데 그 화가 단지 이탈리아에 있는 시장, 주지사 개인이 화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대부분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갇혀 있고 싶어서 있는 거냐? 이걸 빨리 끝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참 그 몇몇 일탈자가 있어요. 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 시장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음, 뭐 공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한테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잖아요. 제발 들어가 있으라고.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신천지임을 끝까지 숨긴 그 공무원 계시잖아요, 대구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 그것도 높은 공무원이었는데 그 의료진을 관할하는 그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의료진 전체가 대구 파견된 의료진 전체가 다 그 이주 격리돼 버렸죠. 왜냐면 그분이 나중에 신천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신천지에다가 이제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분 덕분에 아주 그냥 대구국 공무원 집단이 또 이렇게 또 집단 또 자가격리가 되고 의료진 같이 그분이랑 같이 섞여 있었던 의료진도 다른 지방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다 이제 그거 되시고요. 정말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태가 정말 죽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일탈을 저지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없는 나라가 정말 성숙한 나라인 것 같고요. 시민의식이 전체적으로
개인별로가 아니고 그 집단 시민의식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개개인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집단으로 뭉쳤을 때 거기에 이제 소수 일탈자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수 일탈자로 인해서 그 집단 전부 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게 있죠. 인류는 1의 일탈이 99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맞아가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기사에 썼는데, 정말 전염병 사태에서만큼은 우리가 흑백 논리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사태에서는 좀 적용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현재 많은 상업 활동이 중지가 됐고, 뭐 여행업뿐만이 아니죠.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상업 활동이 대부분 중지가 됐고, 그 중지가 된 만큼 경제 후폭풍이 엄청나게 심하게 이렇게 밀려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뭐 그 예전에 우리나라 IMF라고 하죠. IMF보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어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가 지금 재난 기본소득, 그런 것들, 이제 이제 힘든 국민들에게, 대부분에게 이제 지금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조지아도 지금 그 없는 정부 예산 짜내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여기 같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전부 다 지금 면제시켰고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주요 교통시설 운행하시는 분들 다 지금 봉급 정부에서 다 어, 내고 있습니다. 다 올스톱 시켰으니까요. 뭐 그 정도예요. 지금 하여간 전 세계가 지금 다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모든 지금 재원을 다 총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은 고스란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세금으로 이제 메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업 활동을 어, 중지함에 따라 이제 그 후폭풍이 이제 크게 올 텐데요. 그래서 뭐랄까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얼마만큼 전 세계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연대해서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한 나라가 무슨 무너진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동시에 무너졌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미국 통화 스와프 체결한 것처럼 이렇게 한국 환율이 막 엄청나게 막 뛰어오를 때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지금 환율을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도 지금 막은 상태죠. 이런 식으로 세계가 공조해서 지금 같이 좀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마지막에 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지 지금 신속한 선별 검사가 가능한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아주 신뢰성 높은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거를 또 지금 많은 나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지아에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20만 개의 진단 키트를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너무나 기뻐서 그 진단 키트 보냈다는 그 기사를 여기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 조지아 동료들, 또 지인들이 한국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감사의 말을 또 개인적으로 전해왔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했으면 좋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 중국이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중국산 키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중국산 키트를 받은 나라가 그게 불량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안 쓰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감염된 사례의 축적 데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갖고 방역 모델과
또 앞으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그 역량의 근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이 데이터를 축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WHO 국제보건기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미국 등등이 지금 한국의 데이터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죠.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같이 이거를 좀 방역 모델과 뭐 백신을 한번 개발해보자. 뭐 등등등 되게 많은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그 신천지로 인한 그 감염자 확산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그 집단 감염이 되면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 코로나 감염국 그 오명을 썼고 그걸로 인해서 동양인 전체를 지금 혐오하는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정말 투명하게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가 오히려 이제는 뭐 한국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국을 입국 차단하는 걸 넘어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국에게 제가 더 이렇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한국 국내 분들에게 더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 제가 첫 번째 신문 읽기 시간에 얘기했던 김호란 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2주만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길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쵸?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주만 사람들 없는 곳에 공원 가지 마시고 클럽 가지 마시고 예? 사람들을 그냥 2주만 다 같이 피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 지금 50명대까지 떨어져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지금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렀는데 참 처음에 그냥 2주 확실하게 할 걸 다 같이 다들 이렇게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이런 감염이 세기별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찾아오는 감염병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 사태를 맞게 되면은 정말 한 번에 끝냅시다. 진짜 한 번에 끝냅시다. 대한민국 저력을 보여줍시다. 예,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매일 50명 정도가 이제 계속 진단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양성 판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도가 굉장히 극심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빨리 대한민국의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리 세계에 대한민국 도움을 필요하는 나라들에게 코로나 구원투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서 제가 이 오마이뉴스 조지아에도 코로나19 마무리 투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렇게 좀 너무 길어졌네요. 네. 뭐 혹여라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정말 한 분 계실까요? 한 분 정도 계실까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또 다른 신문 읽기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